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늘 제대로 된 교육을 외쳐왔지만 그러나 메아리 쳐 돌아오는 것은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수시로 교육개혁 방안을 내놓고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대상은 늘 학생과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내 꿈은 뭐니? 라는 질문은 사치스러운 물음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인 우리의 교육 현실. 꿈 없이 일단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 뭔가 되겠지라는 아이들의 대답과 교육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오답을 찍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위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은 신기가 불편합니다. 성적으로 학교에 등수가 매겨지고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자신을 대하는 눈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될 교복이 낙인이 되고 학교 마크가 주운 글씨가 되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학생들은 시간의 절반을 학교에서 또 절반은 학원에서 일명 밤의 교실을 옮겨 다니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과 세계 유례없는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상당수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을 섭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날의 교육을 돌아보게 됩니다. 경쟁이 주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학생들에게 협동과 상호 존중의 장을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요?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세계의 학교 교육을 연속물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핀란드, 영국,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과 학교 교육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를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부진한 학생들이 얼마나 적은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한 학생이라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학생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도 난과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이전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푸킨맥기 학교장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경쟁을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육은 협동과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서로 도우며 함께 꿈을 키워가며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학교와 손을 잡고 창의력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는데,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창조적인 산업 분야를 연결해서 교육에서 창의력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팀을 만들어 협동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여러 과목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과목 간의 벽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의 원리는 과학이지만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예술인 것처럼 학생들의 관심을 단지 과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끌어올리면서 그 과목의 제한된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러한 교육을 하는 데에는 영국이 지난 200년간 첨단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나 천연자원의 고갈과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대안이 없을 때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크리스찬 디오르 등이 패션을 주도하면서 패션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산업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창의성이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스웨덴에는 푸트룸 학교가 있습니다.
푸트룸이란 미래를 의미하는데 창의적인 학생이 바로 미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고 협동하는 사람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협동을 이루고 창의성을 지닌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영어와 수학, 과학 등 편중된 과목 위주의 입시 교육이 대세입니다. 또한 옆자리의 친구를 여전히 경쟁 대상으로 여기며 친구를 이겨야만 하는 교육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벗어버리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만이라도 그 대안은 없을까요? 그동안 교육의 개념이 대체로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발견해 이를 최대한 신장시켜주는 것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개인주의를 토대로 개별화 수업이나 경쟁학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쟁학습은 서로 대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조장하고 소수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기간 동안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게 되고 또한 지나친 경쟁 상황은 학생들에게 불안을 야기해 상대적으로 지적인 그런 요구 강도를 약화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서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발달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적 자극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상호 발달을 이루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동을 통한 학습은 특별히 분반 형태로 진행되는 교회학교에서 실천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성적을 내거나 평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의 구도에서 탈피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상호 발달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학교 분반교육의 내용도 단순히 성경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협동학습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협동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구가 실패하면 자신도 실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런 교육적 마인드가 확산된다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